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요고공주의 버찌 은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 소설 속 로맨스 소설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안나 까리니나 없고요. 도스토옙스키는 일단 로맨스를 거의 쓰지 않았으니까 없고요. 투르게네프 첫사랑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러시아 소설 하면은 일단 어둡다, 아니면 무겁고 되게 철학적인 주제들만 다룬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하고 봐야 하는 두꺼운 벽돌 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작품들은 약간 그 편견을 좀 깨보고자, 아니 러시아에도 이런 느낌의 소설들이 있어 라고 좀 소개시켜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도파민 넘치는 소설들도 있고요. 러시아 소설 하면 생각나는 좀 미지근하고 씁쓸한 그런 느낌을 유지하면서 로맨스를 그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전날밤이라는 소설입니다. 1860년 소설이고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작품이 드디어 올해 5월인가 6월인가 한국에 번역이 돼서 문학동네 번역본으로 나왔거든요. 투르게네프는 사실 제일 유명한 작품은 한국에서는 왜인지 첫사랑, 그리고 그 외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사냥꾼의 수기, 모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좀 비교적 그래서 덜 유명한 편이죠. 그런데 의미를 지니는 거는 19세기 신여성의 모습을 처음으로 그려낸 소설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아요. 주인공은 옐레나라는 20살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옐레나가 좀 그 전에 러시아 소설에서 등장하던 감상적이고 우수에 젖은 이런 인물이랑 살짝 달라요. 좀 지적인 남자들한테 끌리고요. 그런 인물들은 많았죠. 근데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지적인 인물들이랑 지적인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옐레나를 좋아하는 다른 남자들이 아니 근데 여자들은 이런 얘기 싫어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옐레나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한 명의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대화에 껴주는 그런 남자들한테 오히려 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옐레나가 예쁘고 게다가 대화까지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초반 분위기는 연이어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 가운데 누가 옐레나의 미래 남편이 될까, 옐레나의 남편 찾기 같은 느낌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금발머리에 곱슬곱슬한 조각가 청년 슈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슈빈은 좀 큐피드 같은 이미지, 발랄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슈빈이 자기 친구한테 옐레나를 소개시켜줘요. 너 내가 좋아하는 여자 볼래? 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베르세네프고요. 약간 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조금 더 선이 굵은 슈빈과는 좀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철학이랑 역사를 굉장히 딥하게 공부를 하고 되게 과묵한 청년이에요. 매사에 진지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옐레나에 좀 눈에 들게 되는 거죠. 이 베르세네프가 또 옐레나한테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줘요. 왜 이렇게 다들 좀 친구를 못 소개시켜줘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등장하는 이 청년의 이름은 인사로프고 불가리아 출신의 외국인인데 현재 모스크바 국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옐레나가 3명의 남자들 중 1명과 사랑에 빠져서 당시에 19세기 중반의 여성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냥 동네 교회에서 몰래.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사실 투르게네프의 다른 작품들을 썩 재밌게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르게네프 그냥 재미없겠거니 하면서 교양 삼아 읽어야지 했다가 생각보다 완전 포타 읽는 느낌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이 3명의 남성 인물들이 좀 이미지가 안 겹쳐요. 클래식하게 햇살 남주 있고, 약간 광곡 남주 있고, 예민한 그런 남주가 있는 이 3명이 경합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좀 경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로맨스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한편, 또 19세기 중반 발칸반도를 둘러싼 어떤 러시아와 유럽의 정세 같은 것도 너무 좀 딥하지 않게, 너무 늘어지지 않게 잘 담아내져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좀 민족주의에 힘입어서 독립을 위해 한참 투쟁하던 시기였죠. 이런 것들도 잘 녹여져 있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첫사랑만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투르게네프의 좀 뚱뚱한 소설들에 지치셨던 분들은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865년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얘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른 작품들이랑 살짝 결이 좀 달라요. 그냥 대놓고 확연히 요새 로맨스 웹소설 같이 도파민이 좀 팡팡 터지는 느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얘는 소설을 펼치고 20페이지 이내에 일단 키스부터 갈기는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24살의 카테리나 리보브나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을 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이게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사회에 흔하게 있었던 일이죠. 좀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서 굉장히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자한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카테리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못 느끼죠. 행복을 못 느끼고 계속 권태를 느낀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초반부터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에 하인으로 있던 세르게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세르게이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젊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냥 대놓고 남자 주인공인 거죠. 그리고 이들의 첫 만남은 되게 러시아 소설 같지 않게 약간 발랑 까졌어요. 이 세르게이는 원래도 좀 여자들이랑 잘 어울리고 나쁘게 말하면 여자를 밝히는 그런 인물인데 이날도 평소처럼 다른 여자 하인과 막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놀다가 카테리나가 안 그래도 심심하니까 좀 마당에 나갔는데 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하인들에 따라서 카테리나도 좀 장난식으로 말을 걸어요. 너가 그렇게 힘이 세다면 나 몇 킬로일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세르게이가 보니까 한 48kg 넘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카테리나가 이걸 살짝 발끈해서 내가 진짜 48kg가 넘어 보여? 라고 하자 세르게이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냥 딱 보니까 저는 마님을 막 두 손으로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자 카테리나가 살짝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르게이한테 정말 그렇다고? 네가 진짜 날 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클리셰에서 살짝 이렇게 엎어지면서 둘이 막 몸이 맞붙게 되고 이때부터 둘이 달아올라서 바로 교제로 이어지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 레스코프라는 작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얘기할 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다음으로 꼭 몇 손가락 안에 언급이 되는 작가고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 좀 민속 이야기들을 되게 맛깔나게 풀어내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굉장히 러시아 민속적인 어떤 소문들 그리고 민속의 관습, 풍습들, 약간은 폭력적이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로맨스의 가면을 쓰고 뒷부분에 몰아칩니다. 근데 이 사실 러시아 농민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좀 잔혹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했었고 계급적인 이유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뒤에 좀 휘몰아쳐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장르가 서스펜스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나 저러나 흡입력 있고 몰입감 있게 작품을 잘 쓰는 작가라서 이거는 좀 순전히 도파민용으로도 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소설이에요. 이 작품은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2017년에 또 영국에서 윌리엄 올드로이드 감독에 의해 영화화가 됩니다. 청불 영화로 개봉을 하고요. 이것도 꽤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이반 분인의 소설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024년 문학동네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신사라는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꼽자면 일사병, 미차의 사랑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가벼운 숨결이라는 소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랑을 다루는 본인의 소설들에서 특징적인 거는 실제로 사랑을 한 장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사실 대단한 사랑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기껏해야 키스 한 번? 아니면 하룻밤 정도? 아니면은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가볍고 짧은 연애에 불과했던 그런 인연들을 다룹니다. 이 장면들이 굉장히 짧게 등장을 하고요. 소설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그 이후의 좀 일들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인물들이 힘들어해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 기억들 이후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적극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현까지 나는 사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을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안 보이던 어떤 길가의 나무들이 갑자기 나한테 너무 날카롭게 꽂힐 정도로 큰 인상을 주면서 다가온다거나, 그렇게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돼요. 날카롭게 세상을 감각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 역시 고통과 거의 동등한 크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분인의 소설들은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 사랑 이후에 이 화자가 어떻게 세상을 고통과 아름다움으로써 인식하게 되는지, 화자가 느끼는 그 인상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좀 앞서 설명드린 두 소설들에 비해서는 어떤 도파민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분인의 소설이 가진 어떤 찡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분인이 보여주는 세계가 조금 더 우리들이 실제로 사랑하고 아니면 삶에서 어떤 큰 경험을 하고 났을 때 느끼는 인상이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쟤 그냥 뭐 가벼운 경험을 했나 보네, 뭐 그게 뭐 별 대수라고 무슨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된 것 같이 행동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사랑의 경험들은 우리한테는 이전의 세계를 와장창 깨뜨릴 정도로 크게 다가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체우프의 사랑에 관하여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둘 다 단편입니다. 사실 체오프는 워낙에 좀 메이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제가 알라딘 어떤 러시아 소설 순위를 보니까 늘 1위에서 5위 사이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소설에서 사랑을 다룰 때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체오프 역시 분인처럼 사랑의 강렬함, 막 이거를 전면에 보여주는 작가는 아니에요. 근데 분인은 아무리 그래도 좀 이 사랑이 끝난 직후에 한 인물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대단한 사랑을 했나 보네 하는 식으로 좀 독자가 유추는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체오프는 그게 없어요. 사실 사랑의 내용으로만 보면 충분히 극적이고 강렬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일단 체오프는 좀 불륜을 다루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작가가 일부러 극적으로 안 그려요. 그리고 독자를 이 사랑에 몰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독자가 이 소설 속의 러브스토리에 집중을 하려다가도 한참 둘이 좀 얘기가 전개되고 있네, 새끈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해 시점, 지미집 시점에서 비춤으로써 주인공들이 면봉처럼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대단한 사랑이란 게 갑자기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미미해집니다. 사랑에 관하여 소설의 경우에는 옛날에 얼마나 멋진 사랑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작품 속 사람들의 뚱한 표정을 비춰줘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있다면, 정말 군인보다 별일이 안 일어나요. 다시 원래 삶을 살아갑니다. 호수에 돌덩이를 던졌나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원래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오프야말로 사랑을 회의적으로 그리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 사람마다 갈리는 어떤 감상평이겠지만 저는 체오프야말로 진짜 로맨틱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4명의 작가 중에서 저는 체오프가 가장 진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은 차가운 듯한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요. 사실 이 시선이 그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사랑을 겪고 난 이후의 사람을 또 멀리서 보게 만들므로써 사실 이 사람이 사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이전과 같은 일상이 진짜 이전과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를 한 번 더 반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체오프가 비추는 시선들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 인물들은 이 사랑의 경험 이후에 무언가 이 사람들의 내적인 세계에 파장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해줘요. 근데 사실 또 화자가 비춰주는 어떤 세계는 너무너무 평온한데 그게 되게 묘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이 체호프의 기법이 아무것도 안 일어남 속에서 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남깁니다. 이게 되게 로맨틱하다라고 느꼈어요. 나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어떤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나는 분명히 그 사건을 겪기 전과의 나와 스스로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체호프는 누구보다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군인보다 조금 더 절제된 방식으로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군인은 그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면 체호프는 좀 더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좀 러시아 문학에서 뭐 로맨스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작품들이 또 몇 가지가 있죠. 뭐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 유명한 건 파스테르나크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도 있고, 그리고 디나 루비나라고 현대 여성 작가의 작품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4명의 작가들의 작품들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미 읽어보신 작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저와 다르게 느끼셨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감상을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